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함께 배우기 이번에 조선 편 하고 있죠. 그래서 벌써 조선도 네 번째 시간인가요? 이번엔 이제 피팅. 예, 피팅. 요거 그대로 관이음새예요. 저렇게. 제가 챗 GPT한테 야, 피팅 좀 그려봐라 이랬더니 정말 잘 그려줬죠.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피팅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팅은 이제 여기 요런 이제 공장 있죠. 플랜트라고 하는데 요런 이제 공장 같은데 이런 파이프들 있죠. 이런 파이프들을 이제 연결하는 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많은 가스 플랜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체 운송에 필요한 파이프 있죠. 배관의 방향을 바꿔주는 그걸 서로 연결한다 그러죠. 또 서로 크기가 다른 배관을 연결하거나 그리고 철판이나 파이프를 이용해서 제작을 하는데 오일 메이저 있죠. 뭐 정유사들 이런 데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건설사들한테 EPC 설계, 조달, 건설까지 한 번에 맡기죠. 야, 이거 좀 만들어줘. 그때 발주를 딱 하면 예를 들면 사우디의 아람코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야 이거 좀 만들어 줄래? 가스 플랜트? 그럼 발주를 딱 해요. 그럼 이제 시행이 되죠. 그리고 그 1년 후에 보통 피팅 업체에 수주가 들어와요. 저걸 이제 하고 나 수주 받고 건설사 수주 받고 1년 지나서. 그러니까 선행 지표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건설사들.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기도 한데 사실 또 건설 이 해외 수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설사들. 그래서 그런 이제 사업 구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시장 규모는 연평균 한 4%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피팅은 종류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태광에 있는 사진들 가져와 본 건데 첫 번째가 용접용 피팅입니다. 용접용은 뭐냐면 커요. 대형 설비 있죠. 아주 큰데 석유화학, 조선, 원자력, 화력발전 같은 데 들어가는데 요걸 하는 업체가 우리 한국에 2개 태광과 성강랜드 유럽에도 있습니다. 한 2개 회사. 요 기업들이 과점 상태예요.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엘보인데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꺾인 거예요. 이게 사람 엘보 요런 이제 뭐 팔꿈치 같은 거죠. 약간 이렇게. 그래서 배관의 방향을 바꿀 때 요 앞뒤로 배관을 연결하면 이제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죠. 단가가 제가 태광에 거기 IR 자료 들어가 보니까 29만 2,115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T는 뭐냐면 T자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고 이렇게 꽂고 위에서 꽂죠. 이 세 방에서. 그래서 배관을 분기할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비싸더라고요. 38만 원. 리듀서는 큰 거랑 작은 거를 연결하는 거예요. 서로 크기가 다른 거. 이거 이제 리듀서라고 하고 파이프에 연결해 사용되는 이제 파이프 끝에 있죠. 끝 부분을 막는 이 마감재. 그거를 이제 캡이라고 합니다. 요렇게 이제 이거 되게 크기들이 크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용접용 피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개장용도 있어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반도체에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작죠. 아니 우리 큰 거 보다가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대학생 보다가 갑자기 초등학생 보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개장용 피팅은 굉장히 작은 거. 미국의 스와지락과 파커가 과점입니다. 이 둘이 80%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명함 내미기 어려운데 근데 한국에는 하이로코리아랑 DK락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형이니까 되게 용도가 많아요. 자동차까지도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밸브도 있어요. 이런 회사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브가 뭐죠? 이렇게 우리 수도꼭지처럼 이게 잠그는 거죠. 압력 같은 거 조절하고 요것도 같이 한다. 그래서 개장용 피팅과 밸브 이렇게 그래서 큰 틀에선 피팅은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 사실 이게 다예요. 피팅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재질별로도 있어요. 소재가 한 3개 정도. 카본 소재 저 위에 검은색으로 돼 있죠. 이건 주로 정유 공장에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비교적 저가고요. 아주 싼 건 아니고 이 셋 중엔 그래도 저가고 태광이 좀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태광이 한 59.7%, 성광밴드가 31. 스테인리스 아시죠? 이게 부식되지 않는 거. 이건 주로 LNG에 들어가요. LNG는 또 특히 이 액체잖아요. 영하 162, 3도를 견뎌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소재를 써서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LNG나 석유와 해양불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요. 여기는 또 성광밴드가 비중이 또 높아요. 태광과 다르게. 둘 좀 차이는 좀, 그러니까 약간 성광과 태광이 경쟁사인데 재질에서 좀 차이가 난다. 합금강은 이제 섞은 겁니다. 소재를. 그래서 이거는 가스랑 해양 플랜트에 주로 들어가고 비중은 둘 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태광도 10.3, 성광도 한 6.7 정도 비중이 된다. 그래서 이 주로 세 개가 주요 쓰이는 소재인데 각각 쓰이는 쓰임새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팅의 전방 산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유, 뭐 가스, 그 다음에 발전소, 예, 담수화, 바닷물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담수하는,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조선, 이런 해양, 이런 데가 이제 주로 피팅의 전방 사업이고, 중소형 아까 있죠, 개장용 피팅, 여기는 반도체도 들어가요. 좀 더 다양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피팅의 전방 산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수요처 비중은 성광밴드랑 태광이 조금 다른 게, 성광밴드는 석유화학 쪽 있죠, 석유화학 공장, 요런 공장이 지어지는 거면 좋아요. 비중이 71.2. 물론 이거는 바뀌기도 합니다. 조선 비중이 17.7로 역시 커요. 발전소비가 2.9% 정도 되고, 그다음 태광은 수요처가 굉장히 넓어요. 석유화학이 43이고요. 물론 제일 많은데 조선 7, 발전 3, 나머지 기타가 다 46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데 골고루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수출 지역별로도 비중이 좀 다릅니다. 성광밴드는 중동 비중이 높은데 북미도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중동과 북미가 47, 37. 그러니까 미국에서라든가 북미에서 뭐 LNG나 정유 시설이나 이런 거 많이 건설하면 돈을 버는 거죠. 태광은 조금 아시아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중동 비중이 제일 높긴 한데 북미가 좀 적고 아시아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약간의, 그러니까 둘이 경쟁사인데도 뭔가 미묘한 차이는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그래서 미국이 좋으면 성광이 좋아요. 보면 그죠? 미국에서 뭘 많이 한다. 성광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중동이 좋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태광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LNG 공부할 때 피팅 매출 발생 과정인데, 요게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죠. 아람코가 계획을 해요. 그래서 개념 설계를 합니다. 예, 요걸 삼성 엔지니어링이 맡아서 합니다. 이번 가스 프로젝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딱 견적서를 줘요. 그럼 이제 삼성한테 최종적으로 맡깁니다. 그럼 삼성이 딱 받아서 EPC를 해요. 설계, 조달, 시공. 그리고 1년 후에 발주를 줍니다. 요겁니다. 에너지 업체가 발주를 해서 EPC한테 맡기면 이 회사가 1년 후에 발주를 줘요. 피팅 회사에. 이렇게. 중간 유통상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피팅 회사에 직접 하는 경우에 둘로 나눠져요. 결국 피팅이 만들어져요. 피팅에서 또 만들어서 유통상에 넘겨줘야 되니까.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동이나 미국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많으면 피팅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예요. 저게 줄어든다 그럼 주가는 안 가는 거죠. 그죠?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 부진했던 거예요. 왜? 작년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았던 거죠. 올해 금리가 낮아지면 좋을 수 있겠죠. 그리고 피팅에 이게 제조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단조예요, 단조. 태용 아시죠? 태용이 하는 그런 단조로 이런 것들, 철 제품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피팅의 제조 공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근데 이거예요. 결론은 피팅 회사가 잘 되려면 화석 연료를 많이 써야 돼요. 그죠? 고민이라 이겁니다. 아니 친환경 시대가 오는데 고민이다. 고민이야. 이거 탄소 중립 가면은 화석 연료 퇴출될 건데 트럼프가 되길 바라야 되나 고민인 거죠. 피팅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본다면, 그리고 중동과 미국이 중요하죠. 그죠? 이 둘이 키포인트예요. 이 둘이 화석연료 투자를 계속 유지하거나 늘리면 피팅은 자동으로 좋아집니다. 근데 다 태양광으로 바꿔버리겠다. 이러면 이제 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피팅은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왜? 이번에 세라윅이라고 연례 에너지 컨퍼런스, 이거 한번 예전에 윤재성 연구원님도 보고서 쓴 거 보여드렸는데 제가 정리도 했고요. 다른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근데 엑손모빌의 그 CEO가 2050년 탄소 중립 가능성 낮다. 왜? 아무도 탈탄소 비용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원인이 왜 화석연료 때문이냐? 탄소 배출 많이 한 것 때문 아니냐? 화석연료 줄이지 말고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포집하자. 요겁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블루수소 블루암모니아 발전소 가동한다 그래. 예. 탄소를 줄이는 걸로 가야지. 왜 화석연료 없애냐?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CEO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지 퇴출이 아니다. 그리고 LNG 사업 늘리겠다. LNG 사업 확장하면 수혜입니다. 피팅에서는. 그죠? 프로젝트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피팅한테 나쁜 게 아니에요. 친환경은 태양광 풍력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천연가스는 브릿지라고 이거 한번 설명드렸죠. 예. 천연가스가 석탄에서 풍력으로 가기 전에 중간 단계 다리 역할. 이거를 이제 이번 연례 에너지 컨퍼런스에서도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NH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미국 오일앤가스 시장에 M&A가 많아요. 엑손모빌이 어마어마한 돈, 이게 세계 최대 아마 인수합병일 거예요. 60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조 주고 저 회사를, 화석연료 회사를 인수해버린 거죠. 쉐브론, 옥시덴탈. 왜 M&A를 할까요? 예, 굳이 직접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안 되면 M&A 할 리가 없잖아요. 예, 그죠? 전통 에너지 사업 하는 회사를 인수해버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올해 규모인데 미국 오일앤가스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안 줄죠? 늘어나요. 예. 이런 걸 보면 성광밴드한테 좀 유리하죠. 왜? 성광은 미국 비중이 높으니까. 약간. 예.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보면 피팅주가 많이 빠진 건 맞아요. 예,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물론 이게 반대로 가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있어요. 하나의 아이디어인데 이게 하나에서 나왔던 자료긴 한데요. 여기에 피팅 얘기는 없어요. 제가 그냥 이거를 접목해 본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챗 GPT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야, 노던 버지니아에 데이터 센터 세계 1위가 있대.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그려줬어요, 실제. 예. 근데 여기가 전력 사용량이 3,442기가와트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미국의 262 데이터 센터 다 합쳐도 이거를 못 이기고요. 싱가포르, 독일, 런던, 도쿄 데이터 센터 다 합쳐도 이거 하나를 못 이겨요. 어마어마한 전력을 쓰고 있는 데이터 센터 세계 1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럼 이 전력 어디서 쓰는 거냐? 어떤 걸로?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LNG냐, 석탄이냐 봤더니 가스 발전이에요. LNG죠. 36%.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데이터 센터에도 LNG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요새 전력기기 회사들 주가 많이 갔잖아요. 그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LNG도 줄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LNG 프로젝트는 꾸준히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또 피팅 회사들한테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랑 또 연결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은 역대급 투자합니다. 석유화학 플랜트. 중동과 제가 미국을 보자 그랬잖아요. 피팅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 지역이 두 개니까. 근데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중동 지역을 의미하는데 2023년 해양 석유 가스 프로젝트 발주 금액이 10년 내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헤이렌 가샤라고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아마 아랍에미리트로 알고 있는데 단일 최대 규모로 EPC 발주했습니다. 아까 EPC 아시죠? 여기 발주하고 1년 후에 뭐다? 피팅 수주 나온다. 그죠? 작년에 했으면 올해 나오겠죠. 그리고 24년도에 사우디가 준비 중에 있는 게 38억 달러짜리 올해입니다. 추정 2개의 대형 프로젝트 입찰 중에 2개를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예, 그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중립 해역 지역에서 가스정 개발. 이 중에 아마 하나가 이번에 아마 거기 삼성이 하고 GS건설이 수주받은 그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또 2030년까지 LNG 공급량을 추가로 더 늘린다고 하고요. 가스 송유관도 더 성장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피팅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피팅주를 우리가 피팅은 그냥 용접하고 그러니까 용접이 아니라 이렇게 연결하고 그래서 이게 피팅이거나 끝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공부고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이게 산업이 성장하는 거 맞나 안 맞나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시장이 성장할지 안 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나온 뉴스기도 하지만 이번 주였죠. 사우디에서 9조 8천억짜리 재파 터졌죠. 해외 건설 수주 역대 3위. 뭐죠? 삼성과 GS건설이 파딜리 가스 플랜트. 아까 사우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 요게 둘 합쳐서 10조 원 가까이 돼요. 해상과 육상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있죠. 여기 천연가스를 시추하잖아요. 요걸 정제하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아람코가 이제 2020년에 또 자프라 가스전 개발에 1,1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조가 넘죠. 이것도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파딜리 또 자프라 가스전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런 플랜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중동이 큰 손인데 사우디를 사상 처음으로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중동 수주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1년 후 내년이죠. 요거는 올해 따냈으면 내년에 이제 피팅 수요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이렌 가샤라고 있거든요. 요게 아랍에미리트 해안에서 가스전. 요게 아마 단일 규모 최대였을 거예요. 여기 82억 달러. 요것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부다비 국립석유회사 에드낙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과 미국을 항상 그러니까 피팅도 투자하시는 분들은 중동과 미국의 이런 LNG, 정유, 발전, 원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프로젝트가 늘어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중동의 흐름은 피팅주한테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번에 한번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거죠. LNG 프로젝트 현황. 이 예비 설계 단계죠. 아직은 이제 발주가 안 된 건데 완벽하게 저 타당성 조사하는 단계입니다. 저게 되면 이제 LNG 또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계획 중에 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은 3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태광, 성강밴드, 하이로코리아 3개입니다. 예, 3개고 그게 뭐 이미 다 설명 끝났어요. 그래서 태광은 관이음새 비중이 있고 근데 태광은 약간 차이점이 2차 전지 사업 하나 하는 자회사 하나 있어요. HYTC라고. 뭐 저것까지 분석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2차 전지 분석할 이유는 없고 다만 2차 전지 설비 부품 만드는 부품사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게 한 비중 13% 된다 생각하시면 주요 고객사 뭐 조선사, 건설사 이렇게 돼 있고 세계적 화학업체에도 납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대요. 예. 그래서 유럽 쪽에는 아람코, BP, 토탈 이런 데 아마 들어가는 것 같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동 비중이 높고요. 정유가스 플랜트가 비중이 좀 높다. 그리고 기타 비중이 높아서 다변화돼 있다. 요건 이제 제가 사업보고서 이사진의 경영진단을 그대로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올해 유가가 안정화되면서 석유화학 및 정유 플랜트 산업의 발주가 재개되면서 수요 시장 회복된. 그러니까 올해는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올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가스 및 발전 플랜트 산업 비중 확대와 석유화학 정유 수요 회복 적극 대처할 예정이다. 그리고 본사의 저의 1공장 화전의 제2상 공장 통해서 생산 능력을 증가하고 마케팅을 좀 더 해가지고 거래처를 좀 늘려보겠다. 그리고 LNG 같은 성장 산업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투자는 많지 않대요. 설비 투자가 많지 않다는 건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올해는 유지 보수 외에는 큰 투자는 없을 것 같다. 근데 작년에 이제 이게 분기별 누적 수익 실적인데 실적이 좀 감소했죠. 이렇게 보면 막대기가. 예. 그래서 주가 좀 안 좋았어요. 보세요. PBR로 보면 거의 이제 무릎까지 왔죠. 그래서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로는 이제 작년에 고금리 때문에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된 게 있는데 이제 결국 수주 싸움이에요. 수주가 좀 줄었어요, 실제. 수주가 늘어나는지를 한번 잘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중요한 게요. 1분기 실적 아마 5월에 나올 텐데 그때 수주 잔고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5월 15일 날 1분기 분기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때 수주 잔고가 늘면 주가가 좀 한번 반영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가 그리고 유가 강세 수혜주죠. 피팅은 왜 중동 국가들이 유가 오를 때 돈을 많이 버니까 발주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성광밴드는 용접용 관이음새. 여기는 거의 비중이 거의 그냥 피팅 순수 업체는 성광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태광은 약간 2차 전지가 곁들어 있으니까 일부. 주요 고객은 비슷합니다. 조선, 건설. 점유율 국내 매출만 보면은 국내에선 성광밴드가 1등이에요. 국내만. 태광은 수출이 좀 더 많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처별 비중은 이제 성광밴드가 석유화학이 좀 많은 편이고, 중동하고 북미, 특히 북미가 많은 게 좀 특징적이죠. 역시 이것도 이사진의 경영진단한 걸 가져왔는데, 산유국들 석유화,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광밴드랑 태광이. 뭔 얘기하죠? 플랜트 시장 회복기 진입한 것 같다. 올해는 좀 나아진다. 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유국들 때문에. 카타르 에너지 LNG 생산량은 한 85%. 아, 요거는 거기에 이사진의 경영진단에 들어간 건 아닌데, 그래서 가로 열어야겠네. 제가 다른 자료 찾다가 좀 나와가지고 한번 넣어본 겁니다. 어차피 중동 얘기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에너지 LNG 생산량을 2030년까지 85%나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LNG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와 LNG 관련 시설 투자가 늘어나니까 국내 점유율이 1등이잖아요. 그 성광한테는 좋은 얘기고, 삼성물산의 카타르 프로젝트, 현대엔지니어링이 자프라 프로젝트, 올레핀 프로젝트 이런 데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조선사가 수주 많이 하면 역시 이것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수주 많이 해놨잖아요. 조선사들이. 또 원전 수주도 있나 봐요. 원전 아프리카에서 13년 만에 작년에 그 K원전이 수주했고, 신한울 3, 4호기도 연내 발주할 거라고. 이 피팅은 원전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중동 및 아시아 지역에서 해외 건설 수주 재개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자, 성광밴드는 뭐 태광과 다르게 실적이 좋아요. 안 꺾였어요. 그죠? 그리고 밸류는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덜 낮은데, 그래도 PBR 다 한 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도진 개진입니다. 둘이 PBR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주가도 매력 있는 그런 구간인데, 뭔가 이제 모멘텀이 좀 나와야 움직이겠죠. 그걸 좀 기다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개장용 피팅, 아까 작은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4개로 나눠요. 하이록 피팅이 있고, 요거는 비중이 제일 큰데 발전 설비, 석유화학, 조선해야 반도체 들어가요. 이런데 고르게 들어가고, 바이트 타입, 유압, 파이프 피팅, 유압 및 공압 배관료, 하이록 밸브, 아까 밸브 이게 잠그는 거, 요것도 비중이니까. 그러니까 하이록 피팅과 밸브가 비중이 제일 큽니다. 네. 수요처별은 역시 석유화학이 제일 많고요. 조선해양, 반도체가 꽤 커요. 그러니까 하이록을 볼 때는요, 다른 피팅과 다르게 이건 반도체도 얘는 중요하겠구나. 근데 올해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이 그 생산량을 늘리면 하이록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들어가야 돼요. 하이록 코리아는 반도체도 보셔야 된다. 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경영진단은 친환경으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플랜트 산업 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업황 안 좋은데도 이익이 증가했어요. 요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작년에 반도체가 안 좋았는데 왜 돈 벌었냐? 플랜트와 조선이 좋아서 괜찮았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방 산업은 좀 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태광과 성광밴드랑 다르게 요건 비슷하죠. 위쪽은. 근데 반도체, 여기 보면 KTX, 방산, 여기 뭐죠? 그 CNG, 버스, 천연가스 버스 있죠. 요걸로 좀 다변화돼 있다. 보시고, 요게 이제 개장용 피팅이에요. 되게 작죠. 여기 밸브,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밸브 같은 거, 피팅, 밸브 막 이게 돌리고 하는 거. 그리고 하이로코리아 마지막으로, 하이로코리아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물론 이제 지난 4분기 좀 줄긴 했지만 소형 피팅으로 다양한 산업에 쓰이죠. 반도체가 중요하고, 근데 주주환원을 잘해줘요. 그래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주주환원 좀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배당금이 1,050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일단 4% 정도 배당 나와요. 그래서 연간 별도 이익 기준으로 30%는 보장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공시가 나왔고, 작년 2월 7일 날 5.56% 정도 굉장히 큰 규모예요.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이거 칭찬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작년 6월에 뭘 했냐면 또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23년, 24년, 25년까지 우리 300억 정도 제가 자사주취득해서 소각 다 하겠습니다. 박수 쳐줘야죠, 이런 거. 이렇게 해야 돼요, 기업들이. 예. 그래서 연간 100억씩 3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연간 100억 하니까 시총 대비해서 연간 한 3% 정도 주식수가 없어져요. 앞으로 매년 3%씩 없어지면 9%가 날아갑니다. 거기다 5.5, 14% 주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25년에 다 합치면. 그럼 얼마나 가벼워져요. 배당 수익률 4% 매년 주죠. 그럼 최소 연 7%는 주주들은 그냥 받고 수익을 내는 거예요. 이 회사가 적자나지 않는 이상. 그런 거죠. 이익이 급감하지 않는. 근데 또 그러지는 않잖아요. 업황이 나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태광과 성광밴드가 없는 매력이 하이로그에는 좀 있는 게 요게 좀 차이점이에요. 반도체 플러스 여기 그 주주 환원. 그죠? 대신에 그래서 밸류가 좀 다른 회사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돼 있죠. 그래도 한 배도 안 돼요. 그래봐야 PBR 뭐 0.7배, 8배 정도니까. 그래서 주가가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록의 약간 차이점을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제가 요건 이제 일부러 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매년 한 7% 정도의 주주 수익률, 배당 4에다 주식 소각 3 매년 25년까지. 요거는 좀 가능하다. 그럼 7%는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팅까지 한번 했고 이제 엔진 남았나요? 엔진 하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엔진하고 한 번 더 해야 되나? 아무튼 예. 그래서 조선 기자재 한두 번 하고 이제 조선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과 우주항공으로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아무튼 이제 고생하셨고 예, 조선주 공부 또 많이 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뭐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